나도 아이를 키워보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는 당신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이 어떤 엄마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내 탓은 이제 그만 멈추자. 자,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우 여러분. 이 방송은 저자가 된 최근에 책을 저술하신 저자가 된 교우분들 모시고 책에 대한 내용, 근황, 어떻게 뭐 살아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눠보는 영상입니다. 우선 저는 심리학과 93학번 정형수라고 합니다. 네, 저랑 같이 진행해 주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87학번 안혜경이고요. 네, 오늘은 서수연 교우님의 친작을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우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99학번인 서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엄마의 잠걱정을 잠재우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첫 방송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로 고시도필도 가입을 하겠습니다. 영업 성공.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네. 대신 나가지는 못하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다단계 같은 거. 알겠습니다. 혹시 뭐 99학번이시니까 네. 학교 다니시면서 뭐 일화나 그냥 생각나시는 네. 거 네. 있으시면 비방용도 괜찮습니다. 네, 비방용도 잘 편집을 해서 네. 꼭 내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골대에는 입학을 하면 그때 당시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발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발식을 하는데 그때 그 좀 짓궂은 선배들이 옆에서 사발식을 한 병을 했더니 이게 좀 이렇게 너의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진짜 뭐 들어오고 싶은 게 맞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때도 그랬어요? 짓궂게 막 얘기해서 순진한 마음에 이제 한 병 더 마시겠습니다. 이래갖고 사발식을 2번 했습니다. 네. 책 네. 엄마의 잠걱정을 뭐 잠재우는 책 저술하시는 네. 취지 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임상심리 전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부 시절에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되게 고민하던 시절에 그 한성열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한성열 교수님이 그때 한참 막 긍정심리학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실 때였는데 심리학이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대학원을 가서 임상심리 중에서도 좀 수면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책을 저술을 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저는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제 주변에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런 엄마들이 많기도 했고요. 그 인터넷에 수면 교육이나 뭐 아이 잘 재우기 이런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이거나 수면의학이 이런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그냥 카더라 정보가 많아서 이제 좀 전문가로서 이런 정보를 좀 알리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이기도 했고요. 이제 마지막 계기는 제가 아무래도 여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엄마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이 친구들도 생각을 하며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고대 그 교양 과목 중에 저때는 그 부모되기 교육, 진짜요? 부모되기 훈련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진짜? 네, 제가 듣지는 않았는데 진짜 이거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게 너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면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거 관련해서는 뭐 수많은 육아 지침서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뭐 그거를 보기보다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그냥 시행착오 네 하죠. 그런데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건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부정확한 정보 내지 그냥 애들은 이래 뭐 이런 거를 너무 쭉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건 단순히 아이의 수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마의 네. 수면, 엄마의 삶의 예. 질이라는 거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부실한 잠을 겪는 분들도 아마 우리 교우님 중에서도 많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참 많이 좀 생체 리듬이 좀 어그러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잠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뭐 아뚱먹는다? 이런 혹시 그래서 네. 단어 보셨어요? 예, 책에 적었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줄임말이세요? 그 정신의학신문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처음 소개한 말이기는 한데요. 잠을 못 자면 아프고 뚱뚱해지고 그리고 멍청해지고 그리고 단명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약자를 섞어 이제 사용해서 무섭네요. 아뚱먹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잠을 못 자면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를 굉장히 통증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더 심화되기도 하고 아프지 않은 분들도 아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잠을 못 자면 먹을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더 많이 찌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제 아무래도 뭐 비만 같은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과도 요즘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릴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직장인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우리 뇌 속에 그 베타 아미로이드 플라그라고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는데 잠을 자게 되면 그 쓰레기 대청소를 한 번씩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잠을 못 자면 그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갖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잠을 못 주무시면 집중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이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심각한 건 단명한다. 그러니까 평소 자기가 살아야 되는 수명보다 좀 짧아진다는 것이 이제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이 수면 장애 정도로 겪으신 분들은 그 뇌졸중이나 심장병의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잠은 이제 모두의 관심사긴 한데,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아까 말한 그 뭔가 약간 아픔이 통증이 좀 더 느껴지는 것도 그냥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조금은 더 이게 진행되는 거다. 네,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면 또 잠을 또 못 자니까 이제 이게 약간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들도 있어서 이제 특히 노인분들이나 좀 이렇게 만성 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원래 밤에 좀 더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못 자고 근데 못 자니까 또 아프고. 이 잠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양한 어떤 악순환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적절히 이제 조절하고 이제 끌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카페인 음료. 네. 예. 이제 커피를 저도 꽤나 좋아하고 이제 워낙 잠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뭐 9시에 먹고도 잘 수 있어 12시에 먹고 우리 잘 수 있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거가 좀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적절한 카페인 섭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카페인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우리 몸에서 그 카페인이 빠져나가는 반감기가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12시에 잠을 자고 싶으면 6시부터는 카페인을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특별히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좀 민감하신 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민감한 편인데 저는 그래서 보통은 한 오후 2시부터는 마시지 않거든요. 그 보통 한 잔 정도만 마시고 아침에 그렇다고 해서 뭐 3잔 이렇게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한 하루에 한 잔 정도도 괜찮고요. 또 이제 이렇게 연구소나 상담소에 수면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커피만 생각하시는데 커피 외에도 이제 홍차, 녹차 이런 거에 초콜릿 이런 거에도 코코아 들어가요. 뭐 몬스터 음료, 바카스
이런 것들도 다 카페인이 들어간 것이니까 이제 그냥 맛있다고 드시지 마시고 좀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렇게 할머니 분이 찾아오셨는데 잠을 너무 못 주무신다는 거, 자기는 뭐 너무 성실하게 다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 프로에 녹차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물 대신에 녹차를 하루 3리터씩 이제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끊으니까 바로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녹차나 이런 것들이 몸에 좋기는 하지만 이제 과하게 물 대신에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도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고민이 많고, 그래서 특히 잠을 잘 못 자겠다, 뭐 자려고 누우면 막 걱정들이 싹 지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수면 위생 교육도 해드리고 등등 했는데,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본인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커피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몇 잔 정도 드세요? 뭐 7잔, 8잔. 대수롭지 않게. 네네. 뭐 좋아하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모르시다고. 네, 여기서부터 다시 좀 시작해 볼까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진짜. 또 한 가지 이렇게 커피 마시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되게 의외로 이런 분들을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찍어보면 수면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수면의 구조가 이제 깊은 수면으로 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커피 마셔도 아무렇지 않아,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지만 깊은 잠을 주무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몇 시간 자는 게 제일 좋나요? 이런 질문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7시간, 8시간 자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니즈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일렬로 세우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갖고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수령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떤 사람은 우수한 유전자를 타고 나갔고 정말 짧게 자도 그냥 괜찮고, 어떤 분들은 뭐 10시간 자도 좀 더 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서 나에게 맞는 수면 니즈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낮에 졸린 상황에서 그냥 잠을 자지 않고 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활동을 할 때 나는 몇 시간을 자고 있는가를 좀 역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뭐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아니면 굉장히 재미없는 회의 같은 것들을 참석을 하고 있을 때 꼬박꼬박 계속 존다 이러면 수면이 좀 부족한 것을 의미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평소에 뭐 한 6시간만 자도 낮에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한다 그러면 6시간이 적정 시간인 거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간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커피를 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섭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잠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뭐 섭취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좀 평범한 일상적 생활을 한 상태에서 잠을 잤더니 그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몇 시간 잤다, 이런 거 정도면 자기 적정 수면 시간을 좀 아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수정을 하자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개운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수면 관성이라고 하는 sleep inertia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저녁형 인간들은 조금 더 심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멍하고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데, 이게 꼭 어젯밤에 못 자서 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관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녁형 인간들은 보통 오후 시간 정도 되면 굉장히 또 반짝반짝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신 것 같은 게, 이게 나는 잠을 잘 못 잤어, 못 자는 사람이야 라고 민감하게 인식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 나는 개운하지 않아, 살짝 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잠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자꾸 자기의 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는 오늘 잘 잤나?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걱정들이 불어나서 수면 장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내가 꼭 개운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